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고 또 각종 개발과 환경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올 한해 강원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도내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700년) 전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 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해송숲, 바로 강릉 송정 해송숲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면 바다와 맞닿은 우거진 소나무숲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강릉의 상징이자 대표 관광자원인 소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제 키보다 높은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 방풍림 역할을 하는 소나무는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일부 소나무는 이렇게 뿌리채 뽑혀나가 나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지의 소나무 숲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릉 도심지의 허리 역할을 하며 해변까지 이어졌던 소나무 숲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행정에서 개발 계획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적 어떤 비용들이 투입되더라도 보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서 행정적 어떤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앞서 송정해변의 해송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송정해변에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승리로 송정 해송숲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면서 강릉시가 해당 업체 측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면서 해송숲은 지켜졌습니다. 강릉시의 슬로건인 소량 강릉, 경제 논리를 앞세운 개발 행위에 밀린 소량 강릉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552만 명),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강원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해를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와서 좀 현장을 난 봤으면 좋겠어. 중앙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내놓고 싶어도 맡을 사람도 없고.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출현해 확진자 수는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한 달 넘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명으로 떨며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은 다시 제한됐습니다. 4분 이상 오면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는 많이 꺼려하죠. 특히 강원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총생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매출 하락은 곧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는 2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영업의 그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금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손실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빚더미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시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캠프페이지 부지. 국방부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200억 원을 들여 오염 토양의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실 정화 논란이 터진 건 지난 2020년.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오염된 흙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민간 검증단의 조사가 진행됐는데 국방부의 부실 정화는 금방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만 36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긴 토양 오염이 발견됐고 지하수 오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일부 토양은 석유 개탄화 수소가 기준치의 47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마무리된 민간 검증단의 2차 조사 결과 오염된 지점만 181곳, 1차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5,000제곱미터 부지는 현재 국방부의 예산으로 정화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민간검증단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범시민대책이 구성될 때부터 이미 국방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해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춘천시 의회는 최근 춘천시가 자체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0년 통과한 자체 검증 예산 6,500만 원을 춘천시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스스로 삭감한 겁니다. 당시 춘천시는 자체 검증 유보 이후로 국방부에 검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말에 3회 추경에 이거를 불용 처리 삭감하겠다는 안이 올라온 흔적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체 검증을 좀 했었더라면 조금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현재 캠프 페이지에는 시민공원 조성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어 최근 강원도청사 신축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재차 논란의 중심지가 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현 도청사 부지와 캠프 페이지를 두고 시민 의견 조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의 이러한 계획과 별개로 청사 부지 적합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캠프 페이지 문제는 지역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원주공항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 때문에 수십 년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군 전투력을 위한 훈련 소음뿐 아니라 활주로를 함께 쓰는 민간 항공기에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까지 시도 때도 없는 굉음에 시달립니다. 자고 해서 바로 쏙 나오니까 바로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뭐 텔레비 소리나 그 뉴스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듣죠. 그동안은 전혀 안 들려요. 군 공항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민간 항공기보다 더 시끄러워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 하루 1,000원대 불과한 보상금 규모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 횡성 지역의 피해 주민은 42,700여 명, 내년 1월부터 지자체에 신청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습니다.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금 보상뿐 아니라 방음시설 설치 등 장기적 소음 저감 대책 마련까지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주 횡성 지역 군소음의 주 원인인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내뿜는 흰 연기의 유해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군 측은 블랙이글스 저속 비행으로 소음을 낮추고 스모그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중고개쇼 위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여전히 군소음 보상법 대상에서 빠져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보상과 소음 저감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2021년 도내 상반기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의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 내년에도 군소음 피해 대책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군소음 보상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 공항 근처에 살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실제 보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보상 대상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소음 영향 지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원주 횡성 지역의 피해 주민은 42,700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소음 영향에 따라서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정한 소음 기준이 민간 항공기업에서 더 높고 또 보상금 규모가 하루 1,000원대에 불과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금 보상뿐 아니라 소음 방지 대책 등 장기적인 대책도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원주 횡성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블랙 이글스입니다. 에어쇼 등 특수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공군부대 직할의 특수 비행팀이 원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원주 횡성 지역 군 소음의 주 원인인 블랙 이글스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음뿐 아니라 블랙 이글스가 비행 시에 내뿜는 스모그, 즉 흰 연기의 유해성을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 측은 블랙 이글스를 저속으로 비행하고 소음을 낮추겠다. 그리고 스모그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공군, 또 국방부, 국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수십 년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은 국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감수해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고 또 미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오랜 수고인 만큼 납득할 만한 대책 마련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 한 해 뜨거운 교통 이슈였던 동서고속화철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황다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에서 화천, 양구를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고 춘천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선 춘천 도심 지하화 구간과 인제 미시령 지하화 구간을 시작으로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실시 설계 심의도 끝났고 이제 국가철도공단과 착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위해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지하화 과정에서 춘천 지역에서는 철도 관통으로 인한 마을 분단과 농지 편입 피해 등을 주민들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노선에 한 거의 방송재단에 농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국가적인 동물들이 전파에 약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 아니면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문화재청이 사업 노선 1km 내에 있는 근화동 당간지주 훼손을 우려해 철도 건설을 불허하기도 했지만 결국 어렵게 허가를 얻어 막혀있던 걸림돌을 걷어냈습니다. 또 인제, 속초 등 역사가 신설되는 곳에선 역의 위치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내로 줄어듭니다. 기존 경춘선과 연결돼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도 1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대 거리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한다는 목표. 올해 내로 이제 설계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구간별로 이제 내년에 상반기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통기 구간은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각 공부별로 순서대로 착공이 되면 그 예정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는 이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강릉과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111km 길이의 동해 북부선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연말 특집으로 강원도 10대 뉴스 중 먼저 5가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올 한 해 돌아보는 지역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